안녕하십니까. 수능영어는 저이다. 영초쌤입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 앞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코로나19 아웃을 기원하며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EBS 수능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학원 휴원이 계속해서 지금 또 이번 주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연장돼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원생들 그리고 또 선생님 채널을 구독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오늘부터 EBS 수능 특강을 각 강마다 핵심 지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 학생들도 수업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EBS 수능 특강 공부를 좀 할 건데요. 물론 이제 우리 재수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EBS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EBS의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EBS 연계교재 효율적 학습을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자라고 이렇게 써놨죠. 자, 알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EBS가 연계되는 교재가 3개예요.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이죠.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래로 지금 요 29번부터 해서 38번까지 1권 문제는 거의 고정입니다. 6평, 9평 수능에서 항상 이렇게 직접 연계가 돼서 나옵니다. 직접 연계라는 건 알다시피 뭡니까? 거의 지문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3권의 책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이 교재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지금 2018학년도부터 해서 작년도 2020학년도까지 4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 영어 독해 연습이 2문제,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1문제. 그래서 영어 독해 연습하고 수능 특강은 거의 뭐 하나 내지 2개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수능 특강을 들어가는데 단순히 연계되니까 그 한 문제를 위해서 내용을 기억해야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최신의 어떤 문제 경향도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질도 좋기 때문에 EBS를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완성은 또 우리가 2학기 때 집중적으로 메인 교재로 쓰고요. 뭐 거의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변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에는 수능 완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수능 특강부터 하나하나씩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수능 특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일단 현장 학습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장 학습을 아니더라도 요 원칙에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업 전에 미리 3-4문제 푼다. 거의 뭐 한 강 정도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풀 때는 그냥 푸는 겁니다. 뭐 단어 찾고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형에 맞게끔 풉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업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고요. 자, 집중을 하면서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할 때는 이 각 강마다 그 강의에 해당하는 프린트를 갖다 제공을 하고 책이나 프린트 중 한 곳에다가 완벽하게 프리노트 하듯이 필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습할 때 깨끗한 원문을 가지고 다시 눈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일단 최대한 집중한다. 자, 프린트는 현장에서 제공이 되고요. 또 프린트는 선생님 유튜브 밑에 채널 설명란에다가 공유를 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그 다음엔 당일 복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 복습은요. 핵심 단어나 표현을 갖다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방식대로 자꾸 막 어떤 구문이나 문법 위주로 이렇게 분석하듯이 하지 마시고 내용을 갖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 선생님이 첨부하는 요 프린트 뒤에 보면은 각 강 한 문제당 한 줄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한 줄 해석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직독직해 하듯이 한번 해석을 써보는 것. 해석을 쓴다는 얘기는요. 번역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써놓고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 혼자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지체 없이 질문한다. 그다음 수업이 없는 요일. 자, 우리가 영어가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없는 요일에는 배운 지문을
좀 깨끗하게 필기가 안 되어 있는 그 책이나 프린트를 가지고 통으로 읽기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을 통해서는 한 주 배운 지문을 다시 정독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1, 2등급은 좀 문제가 안 되는데 3등급, 특히 4, 5 밑으로 등급은요. 좀 가급적이면 책을 단권화 시켜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뭐 수학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하지만 영어는 요 EBS 수능 특강 하나만 가지고 진짜 3회독, 4회독 이상 하시면 반드시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3강부터 들어갈게요. 3강 함축적 의미 파악이고요. 요 문제는 우리 수능으로 따지면 수능 21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뭐 신유형이라고 뭐 작년까지 이제 소개가 됐었고요. 아직까지 자료들도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요 3강 네 문제를 풀고 나서 2개년 동안 나왔던 그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문제도 같이 좀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21번을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을 갖다가 접근하는 방법은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처음부터 읽고 해석하고 단어 대응해서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문제 풀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함축적 의미 파악, 요 논문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일단 빈칸 문제는 아니지만 밑줄 친 문장을 무조건 먼저 읽는다. 자, 이걸 한번 원칙으로 잡아보세요. 자, 밑줄 친 문장을 먼저 읽을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먼저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단순하게 밑줄 친 부분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되면 마음이 좀 안정되는 거고요.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밑줄 문제는 비유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밑줄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요걸 찾는 거예요. 그 밑줄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시어나 대명사,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좀 표시를 하고 올라가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줄 친 그 문장 안에 디스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디스의 기능은 앞문장 전체를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앞문장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뭐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의가 나왔으면 대의에 해당하는 그들이 누군지 또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풀어주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밑줄 전후 문장의 결정적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 접근 방법은 아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제 파악입니다. 자, 이 21번 문제는요. 일단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제 파악하는 거는 선생님이 주제에 관련된 독해에서 반에소란 얘기를 했었어요. 자, 반복되는 말 속에 소재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 문장을 나타내주는 시그널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함축적인 의미도 선생님이 시그널들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체크를 하시고 주제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자, 수능 21번 밑줄 함축 의미는요. 밑줄부터 먼저 읽음으로 해서 그 안에 지시어나 대명사가 있는지 주목하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는 우리가 배웠던 반해수를 중심으로 주제를 생각하면서 풉니다. 그래서 주제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 밑줄 친 문장을 주제와 연관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밑줄 문장 자체가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를 동일한 그런 어떤 선택지의 문장을 찾아주면 아마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하는 것, 즉 주제와 연관돼서 밑줄 문장을 갖다 생각하자. 자, 이렇게 뭐 한글로 써 있는 어떤 뭐 유형적 접근 방법을 듣고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문제를 풀면서 더 확실하게 요걸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재수반 현장에서는 지금 요 설명한 부분이나 또는 문제는 반마다 틀리겠지만 뭐 4번까지 다 푼 반도 있고 그다음 뭐 1번 또는 2번까지 푼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휴원 기간 동안에 복습할 때에는 자기가 수업 들었던 거 빼놓고 안 풀었던 그 문제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가기 전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의욕은 강한데 일단 막상 지문에 딱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 구문도 있겠지만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휘를 좀 나오는 그 지문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휘들은, 즉 봤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어휘들은 반드시 자기 단어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1번 지문에서 나오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수능 날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알아도 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시고 쭉 훑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몇 개나 단어를 알고 있는지. 자,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stop부터 end of ing까지.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뜻을 찾아볼게요. 자, 이 stop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stop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뜻이 뭐뭐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 뭐뭐하는 것 또는 물건, 뭐 요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죠. This wine is good stuff. 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 포도주는 좋은 거야. 또 좋은 물건이야. 좋은 재료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good stuff. 아, 좋은 것.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것이란 뜻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 count란 동사, 요것도 세다라고 알지 마시고 우리가 비문학적인 독해를 할 때는 중요하다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performance란 단어는 뭐 늘 일상에서 듣는 단어잖아. 근데 이 performance라는 것은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하다라는 수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술이면은 뭐 공연하는 거잖아. 연기하고 연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회사와 관련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또 이 지문에서의 스포츠와 관련된다면 어떤 경기를 수행한 경기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pectacular 하면 멋진. 자, 이런 단어는 뭐 나오면 게임을 가지고 있다. 게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게임을 좌지우지한다. 즉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크게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외우세요. get by란 단어인데 get이란 동사는 뭐 뜻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죠? 어떤 단어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니까 꼭 외우세요. get by 하면 그럭저럭 해 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한테 최선을 다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니? do your best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do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인데 이 do 대신에 기부를 써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legend 하면 뭐 전설이잖아. 그럼 legendary 하면 전설적인, self-respect 하면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이라는 뜻이고요. 자, end of ing도 정말 많이 나오죠. 선택지에도 많이 나오고 지문에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end of ing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1번 지문에 있는 단어들이고요. 자, 요걸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확인도 해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밑줄 함축 의미가 나오면 일단 밑줄 문장부터 간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짧게 돼 있죠. 그것은 stoppable legend 돼 있어요. 자, 지금 stop이란 단어는 외웠다고 칩시다. 어떤 것이라고 외웠다고 친다면 해석은 되죠. 아, 그것은 전설이라는 거야. 전설의 요소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 짤막하지만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that이라고 하는 지시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this나 that은 일단 앞문장의 내용을 갖다가 충실하게 받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제와 연관돼서 특히 앞부분에 포인트를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전설이라는 거야. 도대체 전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뭘까 생각하면서 이제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해석은 쭉쭉 나가야 돼요. 분석하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하지 마시고. 자, 그럼 가볼게요. You are much more 그랬으니까 너는 훨씬 그 이상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뭐 해설지에 보면 너는 뭐 이상의 존재야 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 존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직역하세요. 자, 너는 훨씬 그 이상이야. 무엇보다. 우리 just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only의 개념이에요. 단지, 단순이란 뜻이니까 단순히 네 성취 목록보다 훨씬 너는 그 이상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뭐 해석은 됐는데 확 와닿지는 않아요. 어쨌든 너란 존재는 네가 이뤄낸 것들보다는 훨씬 그 이상이야 라는 뜻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물론 내가 지금부터 뭐 소개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이걸 읽어 나갈 때
이걸 중요한 문장으로 파악한다면 여기서 토픽 센텐스가 다 나오는 거거든. 왜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it is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it is that이 나왔을 때 이 이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받아서 그것은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면 이때 it is that은 거의 가주어 진주어 아니면 강조 구문이잖아.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딱 표시가 나. it is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pp가 나올 때만 가주어 진주어고 이걸 제외한 다른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다 강조 구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강조 구문이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요소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핵심 어구가 되는 거고 만약에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빈칸을 만든다면 이 자리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우리가 문장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수식어도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t is that 포맷 만들어 놓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뒤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반해소에서 말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럼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지문을 읽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자, it is not only가 나왔고 또 but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중요한 게. 자,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not only A, but B가 나왔으니까 B가 더 중요한 요 놈이 포인트네요.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뭐가 뒤에 붙이면 되겠죠. 뭐 하는 것은 자, 카운트는 방금 학습했잖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에 있어서 네 삶의 진정한 득점 기록부에서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래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서 너는 뭔가 성취 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지금 성취에 해당하는 게 what you do예요? how you do it입니까? 자, 요거 다른 말을 쓰면은 요게 성취에 해당하겠네. 그죠? what you do.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갔는지,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는지, 그건 다 성취잖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잖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했느냐. how you do it.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성취,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얘는 뭔가 내가 그 결과를 이뤄나가는 과정, 어떻게 했냐 이거잖아. 너 재수생활 어떻게 했어? 이거잖아.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야. 대충 했는데 좋은 대학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그 어떻게 해당하는 것, 이게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주제가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보고요. 계속 이어서 좀 확실하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갔더니 making. 자, 문장 맨 앞에 ing 나왔으니까요. 그냥 치고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또 make 해석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ake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mak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명사 하다. 예를 들어서 뭐 make a choice 하면 선택하다. 또 make attempt 하면 시도하다. 지금처럼 make diving catch 하면 diving catch 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자, 그러면 ing로 시작해서 동사 나왔으니까 동명사 주어잖아.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은 say more about you. 너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말해줘. 됐습니까? 자, 무엇보다 저렇게 따옴표를 쳤다는 얘기는 부각시키는 거죠. out보다. 근데 그 out은 is recorded in the scorebook. 그 득점 기록부에 기록되어지는 out보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문장을 읽고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초반이니까 좀 사고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out은 뭐에 해당하는 거니? 여기서 말하는 out은 what you do니 how you do it이니. 그렇지? 여기서 out은 결과잖아. 네가 득점 기록부에 네가 out을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이빙 캐치하는 거. 다이빙 캐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이빙 캐치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인데 내가 날아오는 공을 향해서 몸을 날렸다는 얘기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니까 자, 요게 곧 뭐가 되는 거야? how에 해당하는 거지. 자, 이렇게 각각의 문장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해소의 반이라는 게 반복, 재진술, 뭐 패러프레이징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3강의 1번은요. 뭐 너무 당연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지문을 갖다 빈칸으로 만든다면 뭐 이 자리에다가 빈칸을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또 뭐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it says 나왔으니까 우리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잘라놓고 가면 되죠. 자, 그것은 네가 경기를 가지고 있어. 네가 막 경기를 지배하고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해석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멋진 다이빙 캐치라는 것은 how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좀 해놨고요. 자, 그리고 또 그것은 네가 110%를 자, 우리 해설지에 보면 110%의 힘을 발휘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의역돼 있는 거고 우린 단어 그대로 네가 지금 110%의 힘을 쓰고 있어. 110%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해도 의미 파악하는데 전 지장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민하면서 시간 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계속 갑니다. 자, 모든 퍼포먼스, 수행이라고 하는 거. 네 삶에 있어서의 모든 수행은 결국 선택이 되는데 자, 우리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수식 패턴 중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원래가 make a choice, 선택하다니까 네가 해야 하는 선택이 됩니다. 맞죠? 내가 대충 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문제는 선택하는 거잖아. 지금 이걸 열심히 들으려고 들어와서 듣는 것도 선택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놓고 이제 의문문이 나오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의문문 해석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의문문 해석할 때 막 뒤로 가지 마시고 그냥 앞에서 해석되는 범위까지 한번 가볼까요? 너 할 거니? 그랬잖아. 너 할 거니? 단순히 자, enough to get by 그랬어. 자, get by 하면 그럭저럭 해 나가다라고 했으니까 그럭저럭 해 나갈 정도로만 그 정도만 충분히 할 거니? 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얘들아. 자, 콤마 다음에 ing도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는 뭐 학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문법적인 용어도 약하고 분사구문도 모르겠다 그러면 보여지는 모습에 한번 충실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독해하다가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냥 해석을 두 가지로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콤마 나왔으니까 뭐뭐 하면서 자, 요렇게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동사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너 할 거니? 단지 그럭저럭 해나갈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충분히 할 거니? 자, 뭐 하면서? 자, 레슨 또 사역동사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 원형이 나와서 그 공이 네 앞에 떨어지도록 letting 내버려 두면서 그렇죠? 뭐가 되도록? 베이스 히트 하면 우리 야구에서 말하는 안타니까 안타가 되도록 안타를 위해 네 앞에 그냥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거니? 자,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잖아. 자, 아니면 will you push yourself? 자,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볼까? 너는 네 자신을 밀어붙일 거니? perform like an all-star? 자, 올스타처럼 경기를 갖다가 수행하도록 네 자신을 밀어붙일 거니? 그래놓고 지금 콤마가 나왔는데 이 콤마는 실전에서 어차피 올스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여기서 막 문장 구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안 되면 그냥 묶어서 날려버리세요. 그럼 요거 없다고 한번 해석해보면 자, 너는 네 자신을 갖다가 올스타처럼 수행하도록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 공을 다이빙 캐치할 거니?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요 안에 있는 거 해석하면 이 올스타라는 사람, 올스타가 뭐인지에 대한 설명이죠. 전설적인 선수. 네가 알고 있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전설적인 선수 바로 올스타처럼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밀어붙여서 그리고 그 공을 잡기에 다이빙 캐치 할 거니?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how you do it에 해당하는 의문문이잖아.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앞에 나왔던 말들 갖다 다 정리해주는 단어가 나왔네. 자, 이런 너의 특별한 노력이 기록될 거야.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기록될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뭔데? 어떻게 할 거냐? 노력을 하라는 얘기네. 특별하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이 아까 대세에 해당하는 밑줄 친 문장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또 얘 같은 경우는 참 쉽죠. 왜냐하면
또 시그널이 또 등장을 했어요. more importantly라는 뜻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이잖아. 그럼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미 주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대세에 해당하는 그 앞부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답을 잡아보자고. 자, 더 중요한 것은 너는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을 갖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come from knowing, 뭘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화나 자존감이냐면 자, 요거네요, 결국은.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의 평화, 자존감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자, 이게 곧 대세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선택지 가서 뭘 고르면 돼? 최선을 다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뒤에 남아있는 거 계속 읽어보면 자, even if. 자, end of ing는 결국 뭐뭐 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비록 네가 결국은 그 캐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놓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야?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지로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앞부분을 갔더니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 이게 왜 안 눌러지지? 자, 그다음 따라서 그것은 바로 전설이라고 하는 거야. 전설의 요소야. 그럼 그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너의 특별한 노력이나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선택지에서 그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은 뭐 오래된 전통의 진정한 힘 전혀 상관없죠. 네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순간도 아니고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환상도 아니고 아, 나왔네. 노력이나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이. 그죠? 아주 큰 노력을 기울여라는 얘기죠. 기억될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은 너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어지는 시점 얘기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한 문제를 일단 풀었는데 난이도는요. 당연히 뭐 중하 정도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밑줄 함축 의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밑줄 먼저 본다. 밑줄 안에 지시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표시하고 위로 올라가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 주제를 풀 때는 우리가 배웠던 반에서 생각하면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도 칠판 먼저 보시고 단어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몇 개의 단어를 내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으면 좋고요. 좀 모른다면은 또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 자, 요것도 이제 IR자를 빼버리면 rational 해서 이게 합리적인이잖아. 그죠? IR자가 붙었으니까 반대말이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이라는 뜻이고 자, generous 하면 관대한, 후한, quality, 자질, 특질, admire, 감탄하다. emotion 하면 정서적인이고요. intellectual 하면 지적인 또는 뭐 지적인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inspire, 고무시키다, did, 행동. 자,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2번 지문에는 또 단어들이 좀 많아요. 자, 이런 단어는 실전에 나왔을 때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부지게 생긴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면 되고요. 자, eventually 하면은 결국. 자, 이런 단어는 꼭 외워야 됩니다. 자, make fortune 하면 이게 무슨 운이란 뜻이 아니라 make one's fortune 하면 큰 돈을 벌다라는 뜻입니다. 거금을 벌다, 큰 돈을 벌다. 자, cattle drive 하면 소를 몰아가는 소몰이고요. 자, personally도 개인적으로 한 뜻도 다 알고 있는데 이 기본 의미가 또 직접 몸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incredible 하면 대단한, 믿기 어려운. 자, sacrifice는 당연히 아는 단어. 그다음 요런 단어도 설마 배겠어요? 자, 이게 동사로 쓰이면 배에다가 사람이나 물건을 싣다, 선적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실은 것들을 어디로 보내다 그랬으니까 수송하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요게 2번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요걸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사실 EBS 수능 특강을 제가 1, 2, 3, 4번을 다 하지만 각 강마다 수능이나 평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 하나 내지 2개 정도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3강 같은 경우는 뭐 3번 정도가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2번은 우리가 어법 정도 한번 체크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밑줄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문장 맨 앞에 부정어로 시작을 했어. 부정어로 시작해서 주어가 나왔을 때는 근데 내가 항상 any not으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 잘 됐어요. 대신 우리가 밑줄에 표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일단 이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뭔가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싸움을 하려면 A하고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A하고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자, A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얘는 반대로 따지면 뭐가 되겠어? 비합리적인 주장이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리적인 주장의 내용이 뭐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용은 뭘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합리적인 주장, 어떤 합리적인 주장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얘가 이겼다는 얘긴데요. 그럼 비합리적인 주장의 내용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놓고 이어서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법적으로 보면 이제 가정법 문장이에요. 우리가 주절의 동사를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가정법이 이제 뭐 어법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자, if절의 동사를 보고 if절의 동사가 had pp가 나오고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지금 would have pp 나와 있잖아. 그치? would have pp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had pp가 나와야 되는데 had만 딸랑 나왔다는 얘기는 요게 지금 반복되니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win this battle. 요게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had pp로 해서 won this battle. 그럼 해석해 보면 만약 그 합리적인 주장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었더라면 그 영화는 매력을 잃었을 거야. 아, 그러면 또 한 가지 단서가 나온다. 그치? 그 영화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뭔가 영화와 관련된 어떤, 그죠? 나오겠네, 내용이. 그럼 그 속에서 그 영화의 내용 속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 반대의 경우하고 부딪히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니. 자, 그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고요. 됐습니까? 표시 딱 this better 표시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영화도 나왔으니까 영화도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벌써 요것만 가지고도 추론이 가능해. 아, 합리적인 주장은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갔더니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오죠. 바로 나오잖아. 비합리적인 행동.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 그죠?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도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비합리적인 행동이 단순히 우리를, 자, 이건 밑에 써있죠. sabotage에서 방해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네. 비합리적인 주장이나 비합리적인 행위가 이 지문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원래 우리가 그냥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잖아. 근데 여기만 본다면 비합리적인 행동이 단순히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야. 즉 우리에게 뭔가 이로움을 줄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 글은 뭔가 비합리적인 주장이나 행동의 플러스에 대한 얘기구나. 자, 그래놓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위가 우리를 영웅, 연인 또는 관대한 조력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대요. 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 비합리적인 행위가 우리를 영웅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대. 그러니까 플러스 기능 맞잖아. 그치? 자, 그래놓고 또 어떤 패턴이 나왔어? 명사,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자, 어떤 특질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특질은 그들의 정서적인 특질이야. 이때 원수는 당연히 얘 받겠지. 뭐가 아니라 지적인 특질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결국은 비합리적인 행위는 영웅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거는 사람들의 정서적 특질과 연관되어 있네. 아무래도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정서적인 것보다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걸 테니까. 자, 그래 놓고 요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요 문장을. 요 문장만 가지고 본다면 이게 그냥 구문이고요. 어법이에요. 만약에 이 지문을 어법으로 변형한다면 당연히 어느 자리? 뭐 이 자리가 어법으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자, 시험 문제에서 어법적으로 자, rarely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does냐, is냐.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rarely는 부정어죠. 그죠? 부정어구고요.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가. 근데 도치하는 방법은요. 동사가 비동사이면 그냥 바꾸죠.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를 이용해서 do 주어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주어가 나와 있을 거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길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안 나와 있으면 is가 되겠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그냥 ing가 나와도 되고 pp가 나와도 되고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is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딱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does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는 그냥 바뀌는 거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ing나 pp는 비동사, pp 수동태에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부정어구 나와 있고 does, 자, 주어가 얘가 되는 거네요. 그죠? 주어가 얘가 되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es를 써야 되는 거고요. intellect가 단수니까. 그 다음에 이 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다음에 붙으면 이렇게 명사 다음에 언론이 붙으면 그냥 명사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사만. 그러면 거의 지적인 것만으로는 낭만적인 행위나 영웅적인 행동을 inspire, 고무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지금 얘랑 같은 말이잖아. 지적인 특질이 아니라 정서적인 특질이야. 다시 말하면 지적인 것만 가지고는 영웅적인 행동을 갖다가 고무시키지 않아. 정서적인 특질이 필요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놓고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 런썸 더브가 1980년대 빅히트를 쳤다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 밑줄에 읽었던 그 영화 얘기구나. 그럼 이 영화 속에서 아무래도 포인트는 합리적인 주장보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에다 포인트를 맞춰놓고 한번 둘이 부딪히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앞부분을 그냥 한 번에 훅 정리를 하면 비합리적인 행동, 곧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특질에 해당하며 그죠? 그렇게 이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드라마로 들어가서 드라마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두 명의 다부지게 생긴 필요 없다고요. 자, 그냥 두 명의 텍사스 레인저스가 자, 레인저스 하면 기마 경관인데 삶을 함께 공유를 했대요. 어떤 삶을 공유했냐면 결국에는 그들을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이끌었던 그런 삶을 공유했대요. 같이 이제 몬타나로 간 거예요. 자, where. 자, 콤마담에 where 나오면 그냥 해석할 때는 그냥 그곳에서 거기서 하고 치고 나가면 돼요. 뭐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제 어법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자, 우리 콤마담의 where는 당연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 개념은 뭐가 되겠어요? 위치가 나온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본다면 그냥 해석은 치고 나가면 되겠죠. 그곳에서 즉 몬타나에서 하면 되는 거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봤더니 아까 얘기했잖아. make one's fortune이 뭐라고요? 큰 돈을 벌다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소몰이로. 됐죠? 자, 한 사람은 근데 파트너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자, 우리가 앞에 to가 있기 때문에 둘을 나타낼 때는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the other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정해져 있는 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해져 있는 수의 마지막을 나타낼 때 보통 the other를 써요. 세 개 그럼 뭐예요? one, another, the other가 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자,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 한 명은 약속을 했는데 직접 그 시신을 텍사스로 리턴 데리고 가겠다, 가져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친구가 같이 갔어요. 같이 함께 삶을 공유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몬타나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몬타나에서 정말 좋은 장례식을 치러진다든지 굳이 텍사스로 간다면 내가 직접 시신을 끌고 갈 생각은 엄두도 안 내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써놨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희생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느낌이 살아남은 주인공 한 명이 있는데 이 주인공 한 명은 지금 직접 가겠다 이거, 직접 간다 이거, 직접 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합리적 행동이죠. 어떻게 본다면. 맞죠? 그럼 아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직접 가는 것에 뭔가 반대하거나 이거랑 부딪히는 내용이 나오겠네. 자, 볼게요. 봤더니 이성적인 포인트 오브 뷰, 퍼스펙티브 관점이지. 자, 이성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면 죽은 파트너는 당연히 모르지.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를 거야. 왜? 그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몸소 시신을 가지고 텍사스로 갈 필요는 없어.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니? 자,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도 이때 where는 뭘로 쓰인 거야? where 덩어리가 동작의 목적으로서 의문사절로 쓰인 거예요. 어쨌든 where는요. 그냥 where는 모든 자리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냥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살아남은 파트너의 친구들은 생각을 했죠. 그의 약속이 어리석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이 한 약속, 내가 직접 간다. 이건 친구들이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딪히네요.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 그렇죠? 자,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배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봤더니 친구들은 그가 그 시신을 기차로 텍사스에 보내도록 압박을 가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은 직접 가지 말고 기차로 보내. 그렇죠? 이거네요. 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붙은 거네. 그죠? 그럼 얘네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행동, 합리적인 주장이 되겠지. 그죠? 지금 이렇게 붙은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볼까요?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합리적인 주장이, 여기서 말하면 합리적인 주장은 뭐가 되는 거야? 친구들의 주장이잖아. 친구들의 주장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면 영화는 당연히 매력을 잃지. 이렇게 대단한 희생이 있으니까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이 둘이 붙었는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체야. 얘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공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이겼다는 얘기는 주인공 직접 간다라는 이 생각을 이쪽으로 기차로 보내. 이걸로 바꿨다는 얘기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밑줄만 본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주체가 친구들이 아닙니까? 친구들. 합리적인 주장이니까 그 합리적인 주장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차로 시신을 옮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직접 간다는 생각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되겠어? 4번에 보시면 요거죠. 자, 살아남은 그 파트너의 마음을 바꾸는 거. 그럼 넣어보세요. 살아남은 파트너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바꿨더라면 재미가 없었을 테니까.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번 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선택지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지 연습을 좀 하세요. 어떤 생존자에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갖다 형성하는 거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갖다 일러스트레이트, 설명해 주는 거니, 아니면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스탬프, 새기는 거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4번으로 잡았습니다. 됐나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그냥 막 읽고 답이 툭 나오진 않아요.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또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자, 3번으로 한번 또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뭐 이 글의 핵심이죠. Human nature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nature 하면 자연이라고 하지 마시고 본성, 특성이라는 뜻이 있죠. 자, unique 하면은 뭐 독특한, 고유한, cosmos 무슨 꽃 아닙니다. 우주, planet 행성, 또 우리 our planet 하면 지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다음에 theorize 하면 이론화하다. 자, distinguish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지만 요게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돼버리면 구별될 정도의 어떤 그런 뚜렷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명한, 유명한이라는 뜻이고요. anthropologist 하면 인류학자, surround 하면 둘러싸다. 자, institution 하면은 제도, 기관, 뭐 협회, 연구소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3번 역시 마찬가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화요일이니까 3월 10일이네요. 3월 10일이고 시계를 보니까 이제 1시가 다 돼가네. 김밥 시켜놨는데 김밥 다 터지겠다. 일단 3강 3번까지도 하고 김밥을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역시 우리가 3강 3번은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나마 가장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요. 얘는 빈칸이나 문장 넣기의 어떤 변형 코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할게요. 자, 역시 밑줄부터 갈게. 자, 40년 전에 저명한 인류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 해석 잘 됐어 간만에. 그치?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야. 뭐 여러분이나 나나 다 미완성 동물이죠. 살면서 메꿔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뭐 우리가 갈 때 완전체로 가진 않지만 어쨌든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래. 자, 요 밑줄이 함축하는 말이 뭘까? 뭐 지시사나 대명사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래요. 뭐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어떤 개념이나 이론들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대요. 뭐에 있어서? In the sciences. 자, science에 보통 s가 붙으면 그냥 여러분 학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학문에 있어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뭐 학문을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글은 소재가 뭐겠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되지 않아도 바로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인가 정도. 자, 그래놓고 이제 두 문장을 읽으면 갑자기 생뚱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볼게요. 자, 우리 don't have to 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주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뭐에 의해서? 그 우주에 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바뀔 거야 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뭔 말이지? 자, 그 다음 행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don't care. 1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그 행성에 관해서 이론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따져본다면 인간의 본성 외적인 것들 있죠. 지금 말한 우주라든지 또는 행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혀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달리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추론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쭉 읽어 나갈 텐데 몰라.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뭐 우주나 행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의 본성 이 외의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겠어요. 그죠? 보면 다 나오잖아. 우리의 이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화 시키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주제랑 연관돼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그널이 나오고요. 시그널이 뭐가 나왔냐? 역접의 시그널도 나왔고 또 뭐도 나왔어요? 위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필자인 나도 들어가고 원래 have to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동사를 강조하는 두 가지 있어서 강조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얘가 주제음이더라고 인식을 한다면 얘랑 연관지어서 밑줄을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선택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있어.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 말은 40년 전에 저명한 인류학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선택지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겠어?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체인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 과감하게 한번 선택지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선택지 가볼게요. 자신 있게. 인간은 사회에 의존적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 인간의 본성은, 자, 이제 선택지로 들어가서 선택지 해석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선택지 단어 뜻 모르는 사람들. 자, permanent가 뭐야? 영구적인이잖아. 근데 im자가 붙었으니까 반대말이지. impermanent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영구적이지 않은 거야. 영구적이지 않다.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사회에 의해 정의돼. 일단 2번은 될 수가 있잖아. 인간의 본성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본성은 영구적인 게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자, 3번은 인간의 본성에 맞추어서 사회를 갖다 설계한다. 아직 그런 말은 없었고. 자, 4번은 현재 과학적 이론은 편향된 설명을 제공한다. 자, 5번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자, 나머지 것들, 얘 같은 경우도 좀 이게 뒤에 사회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읽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선택지만 본다면, 이제까지 내용만 본다면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자, 진짜 2번이 나오는지 더 읽어볼게요. 바로 나오죠. 그래서 밑줄 전후 문장에서 포인트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가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이제 그가 풀어주네요. 그가 의미하는 것은 자, it is to가 나왔으니까 이때 it은 뭐 그것은이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죠.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가 의미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냐 이거죠. 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냐.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어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human nature 하면 이제 인간의 특성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런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란 말이야. 어떤 인간의 특성이야? 자, very much 같은 거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잖아. 우리 thank you very much 하면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니까 뭐 정말로 정도 부사니까 정말로 사회의 산물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산물인 그런 인간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다시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산물로서의 그런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사회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사회에 영향을 받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앞에 앞문장을 본다면 영구적인 게 아니야. 변화될 수 있고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택지 2번에 사회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은 다 나온 거죠. 여기까지 해석을 충실히 했다면 답은 나온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요 문제를 변형 코드로서 변형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자, 요 문장 전체를 문장 넣기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요 밑줄 친 부분을 빈칸으로 가져간다면 뭐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역시 대을 이틀처럼 눕혀놨으니까 앞에 거 받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자,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그랬으니까 앞에는 인간의 본성을 풀어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야. 창조되는 거야. 자,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우리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is more created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더 짧게는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좀 써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선택지로 가보면 정확하죠? 사회에 의해서 정의된다. 인간의 본성은 change, 바뀔 수 있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답을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선택지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죠. 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설계합니다. 뭐 함으로써?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독해에 나오면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묶어만 놓으세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잖아. 그러니까 사회를 설계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설계한다. 즉 사회에 맞추어서 인간의 본성을 설계한다.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아까 선택지에 나왔던 3번 거꾸로죠. 인간의 본성에 맞추어서 사회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맞추어서 인간의 본성을 설계하는 거니까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지를. 자, 마지막은 뭐 그냥 결론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3강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내려가서 김밥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김밥을 원장님이 사주셨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비싼 김밥을 시켰어요. 새우튀김 김밥?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김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힘을 내서 또 여러분들하고 4번 3강의 마지막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 한번 구별해 보세요. 우리 4번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원래 doesn't of 하면 이제 몇십 개란 뜻이고요. time에 s가 붙으면 번이나 배란 뜻이 있죠. 그래서 수십 번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단어 말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available 이렇게 많이 쓰이죠. 형용사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동사로 쓰여서 avail oneself of 하면은 말 그대로 뭐뭇을 이용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istinctly 하면 참으로 이렇게 부사입니다. 자, in that 신세를 진, 빚을 진. 자, suspect 하면은 이제 뭐 의심하다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제 독해할 때는 I suspect 나는 뭐뭇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What I suspect 해놓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오면 I suspect 같은 경우는 그냥 삽입. 내가 생각하기에 짐작컨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ven the score 이런 것들 좀 외워놓으세요. 원래 even이란 단어가 균등한, 동일한 뜻이 있어요. 고른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점수나 득점이 서로 고르다, 균등하다라는 얘기는 비겼다라는 얘기죠. 비겼다라는 얘기는 너한테 내가 신세진 것도 없고 그래서 빚을 다 청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좀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uneasy 하면 요 마찬가지야. 쉽지 않은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이라는 뜻이고 polish 광택제, 그 다음 manage to 부정사 나오죠. 가까스로 뭐뭐하다. 자, 이런 단어들 특히 노랗게 칠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반드시 수능날까지 암기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역시 밑줄 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고 혹시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지시사나 대명사 있나 확인하고 주제와 연관돼서 답을 잡아볼게요. 자, 비록 나는 managed 가까스로 겨우 그 상점으로부터 탈출을 했지만 자, 그럼 일단 여기도 뭐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그 상점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내가 들어간 그 상점이 어떤 상점이지? 자,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도 벌써 이제 느낌이 좀 오죠. 일단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 가게로부터 탈출했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은 나처럼 탈출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안다면 그 내용을 반대로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일단 얘는 딱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느끼지만 굉장히 이야기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텔링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문장이 주제문으로 딱 드러나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요. 다만 스토리텔링식이기 때문에 뭐 읽어나가는데 해석이 되게 뭐 추상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쭉쭉 읽어가 볼게요. 자, 내 오래된 사무실, 그죠? 건물 근처에 자, 직역을 합니다. 직역을. 한 구두 가게의 창문이 advertise, 광고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창문에 광고가 붙어 있었다는 얘기지. 어떤 광고냐면은 자,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관대한 후한 제의를 광고를 하고 있었죠. 자, 나는 이 가게를 dozen of time, 수십 번 왔다 갔다 지나다녔지만 자,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nothing of,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뭐 있나 보구나 하고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느 날 해놓고 지금 이제 with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잠깐 뭐 해석을 멈춰 볼게요. 우리 with라고 하는 전치사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올 텐데 with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with 명사 나오면 명사를 가지고 명사에게 명사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뒤에 하나의 어떤 단어나 구가 붙어 있으면 뭐 ing나 ed라든지 뭐 전명구 따위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뭐 문법적으로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with가 문두에 나왔을 때는 이유나 원인으로도 많이 해석돼요. 뭐뭐로 인해서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놔야 되거든. 근데 일단 이런 모습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with 명사 ing, with 명사 전명구가 나오면 아, 뭐뭐 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지만 어느 날 내 구두가 약간 밑에 써있죠. 흠집이 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내 수중에, 그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내 구두가 약간 흠집이 난 것처럼 보이고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나는 avail oneself of가 뭐뭇을 이용하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작은 선물을 이용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밑줄에서 읽었던 그 가게는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구두 가게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잡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읽어가 볼게요. 자, 요 4번 문제는 이제 글의 순서 문제 정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식 구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다가 우리가 순서 A를 잡아놓고 한번 가볼게요. 자, 구두를 다 닦은 후에 나는 그 구두를 닦아준 사람에게 팁을 제의했어. 그렇죠? 아, 그래도 되게 미안하잖아. 공짜긴 한데 너무 열심히 닦아줬으니까. 자, 근데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 무료는 무료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나는 climb down from the chair 그랬습니다. 자, 의자로부터 내려왔죠. 아무래도 뭐 구두를 닦으려면 일반 의자보다는 좀 높은 의자에 올라가야 밑에서 닦을 테니까 자, 의자를 내려왔어요. 자, 뭐 하면서 내려왔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도 우리가 또 빈칸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이런 부분들도 빈칸으로 만들죠. 빈칸을 아무 데나 만드는 건 아니고요. 빈칸이 나올 수 있는 근거문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정말로 뭔가 좀 빚을 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뭔가 내가 좀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 말이 들어가려면 어떤 말 속에서 추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은 내 구두를 갖다가 닦아줄 수 있지? 그것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자, 그런 상태에서 순서 B 잡아놓으면 그래서 나는 뭘 했냐면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 일단 what I suspect에서 what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이건. 그래서 이걸 그냥 삽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뭐뭇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니까 뭐 짐작하건대, 뭐 생각하건대, 추측컨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생각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의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겠다고 제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 무료로 구두를 닦은 사람들 말하겠지. 그 제의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do 한 것을 나도 했단 얘기야.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했는데? 지금 하이픈으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나도 뭔가 살 것을 둘러본 거죠. 자, 구두 가게에 들어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두도 있을 거고 뭐 구두에 필요한 그다음 소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뭔가 하나라도 사줄까?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내용상?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그래서 나는 생각컨대, 추측컨대 그 제의를 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 다시 말하면 뭔가를 사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나도 어차피 뭔가를 사려고 둘러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가 의자로부터 내려온 거겠습니까? 그렇지? 뭔가 참으로 내가 좀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사주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I had to even the score. 아까 얘기했죠. even the score 하면은 빚을 청산하다. 어차피 점수가 비겼으니까 쌤이니까 나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라는 뜻이니까 자, 나는 뭔가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나는 구두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만 알면 돼요. 뭐 구두나무? 이제 구두 이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나무로 만든 게 어떤 모형 같은 거예요. 구두골, 그다음에 신발끈, 뭐 광택제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마침내 나왔으니까 여기다 순서 3를 잡아놓으면 자, 마침내 나는 조용히 그 상점으로부터 그 가게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탈출을 한 거네. 그럼 뭘 사가지고 나왔는지 아닌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네. 자, 뒤에 봤더니 뭐 나왔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그 가게를 벗어났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아무것도 안 사고 탈출을 한 거네요, 결국은. 빚을 진 마음은 있었지만. 자, 비록 나는 가까스로 그 상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럼 상점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빚을 졌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빈손,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약간 좀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긴 나왔다는 얘기고, 자,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운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나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운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빈손으로 나오지 못했다. 뭔가를 샀다.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뭔가를 샀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선택지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무료로 구두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아니죠. 뭔가를 샀다니까. 자, got into argument 하면 뭐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니까 다른 고객들과 말다툼했다. 자, 요 end of ing는 선택지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뭔가 필요 없는 무언가를 샀다. 빈손이 아니라 손 안에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니까 정답 3번 될 수밖에 없겠네. 그다음 4번은 그들의 신발이 그 구두가게에서 뭔가 데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고, 자, 5번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두를 갖다 구매하는 것을 잊어먹었다. 구매해야 될 것을 잊어먹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3강의 4번을 완수했습니다. 자, 일단 EBS 수능특강 선생님 2021학년도 강의는 요 3강이 시작이었고요. 4문제를 풀어봤습니다만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밑줄부터 먼저 읽고 주제에 연관돼서 생각하면서 전후 문장에서 결정적 단서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문제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생들한테는 내가 나눠줬던 기출문제, 평가 문제들 반드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5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